네, 반갑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마감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2482포인트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달랑달랑합니다. 710포인트, 2.5%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의 순매도세는 지속됐고요. 연기금의 유입에도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임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냉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특별한 테마, 재료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죠. 이것도 트럼프 관련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개별주 쪽으로 수급이 쏠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내렸고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오늘 배당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배당금 때문에 그나마 조금 손실률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본적으로 하락률은 굉장히 클 거로 생각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2500포인트 이탈됐죠. 2500포인트는 사실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언제냐? 지난번 서킷 브레이커 나왔을 때 그때 상황과 비슷해집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서킷 시점까지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수 포인트는 지금 고정되어 와 있지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서킷보다 올라간 것도 있고 더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서킷 시점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과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개인들의 이런 수급 유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만기 시점에서 이제 상승할 것으로 베팅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죽이고 들어가는 형태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상태가 되면은 내일까지도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만기 시점에서 반등을 시켜주는 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주가 포인트는 오전에 잠깐 올라갔다가요. 계속적으로 저점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수가 좋지가 않아요. 아침 시점에 잠깐 들어가는 포인트에서는 상승이 일어났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밀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별 볼 일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반등 잠깐 있었지만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막판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올라온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소형주 쪽에 몰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감들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서킷 시점까지 내려온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더 이상 못 버티고 팔아먹는 개인 투자자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투매가 발생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더 크게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들은 보셔야 됩니다. 다만 투매가 발생하게 되면 크게 내렸다가 바로 반등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동시효과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 투매가 아침에 나오게 된다면 바로 그 시점을 잡아서 반등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사실적으로 매도는 많지 않습니다. 코스닥 쪽에도 매도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코스피 쪽에도 외국인들이 매도는 했지만 2,300억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1,600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그래도 많이 지켜주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대형주 쪽에 매수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방어가 그나마 좀 된 건데 연기금까지도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오늘 완전히 끔찍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금융투자가 방향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약간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을 완전하게 하락적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다른 의견이나 또는 다른 계산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은 아주 지랄 맞습니다. 다 내렸죠. LG에너지솔루션은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조금 버텼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이런 것들은 고려아연이 근데 유상증자를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더 개선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유상증자 철회를 하더라도 일단은 주가는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좀 올라갔다 싶은 것들은 보합이고요. 대부분은 다 내렸습니다. 바이오니 반도체 할 거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는 지금 위험해졌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어제 좀 올랐다 오늘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은행주들은 보합입니다. 대신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2차전지가 좀 버티는 모습이었지만 어제 올랐던 반도체가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죠. 그 다음에 펩트론이 지금 13위까지 올라옵니다. 얘가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생기겠죠.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조정을 받아야지 받는 거지 안 받으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라는 것만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마주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에는 분위기가 좀 다운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제 테마주, 개별주로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단기적 급등주 쪽으로만 움직인다. 왜냐면 대형주초가 지금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기 전에 자, 매매 동향 잠깐 보도록 합니다.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죠? 126개만 상승했습니다. 하락은 791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0개는 200개가 안 되네요. 합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5개, 190개. 그러면은 네, 300개가 안 되는 종목이네요. 300개 정도 되나요? 300개 조금 넘나요? 야, 이 정도 상승이면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자, 1465개 하락에다가 거래소가 790개. 그러니까 2200개 정도 오늘 하락한 거잖아요. 2200개가 넘죠? 네, 그냥 다 빠졌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 중에 올라간 종목이 있으면 그다음에 다행입니다. 월급 종목 중에 한동화성이 오늘 조금 올라갔는데 이런 거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휠라홀딩스 오늘 조금 올라갔는데 오, 다행이네. 어이가 없네요. 네. 현대모비스 올라갔는데, 다행이네. 근데 이런 것들도 상승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죠. 대신에 오늘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늘 배당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네, 그래도 짭짤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답답한 장입니다. 그죠? 네. 오늘 상승률 보시면 범양건영, 한국첨단소재, 일성건설, 일승, TYM, 남광토건, 이화공영 등등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상한가 강세를 많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34개. 적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적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 대체적으로 이제 크기가 작은 그런 건설주들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에 도움도 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내려보시면 1.5% 아침하고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됐고요. 하락률이 궁금한데요. 하락률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아침에 5%, 4.5%, 5%인가 나왔었잖아요. 네, 하락률 어떻게 되냐 보자고요. 노머스 이거는 신규 종목이고요. TLI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낙폭이 매우 크죠. 네, 매우 크고요. 10% 이상만 보더라도 벌써 34개. 와. 그 다음에 9%까지 보시면은, 네, 무려 49개 종목입니다. ETF가 없어요. ETF가 없는데 이 정도 빠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얘기고요. 자, 낙폭이 5% 넘을 것 같은데, 그죠? 6.25. 자, 이러면 침이 꼴딱 넘어가죠. 마이너스 오늘 4% 이상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아침마다 또 나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4%. 계좌가 마이너스 4% 정도요. 오늘 배당금 들어온 거를 빼면은, 네, 저는 마이너스 엄청 나왔을 것 같은데, 배당금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네,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잠깐 보면, 한 2%는 넘을 것 같거든요. 네, 아직 자세한 포인트는 좀 모르겠어요. 계좌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2%는 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아무튼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4%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까지 빠진 분들 실망할 거 없어요. 오늘 시장 평균이 마이너스 4%다. 계좌가. 마이너스 4%. 야, 오늘 그래도 지켜지신 분들, 오늘 만약에 플러스다. 아주 잘하신 거고요. 오늘 근데 플러스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플러스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만 나와도 오늘은, 계좌 방어 잘하신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그 다음에 고버스 매수 들어왔어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등등 매수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갖다 던졌고요. 삼성전자, 하나오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등등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연기금 쪽은 삼성전자 매수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등등등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 위주로 방어가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를 통해서 삼성전자라든지 레버리지 등등등으로 매도를 다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부담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오늘도 3,500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5,400억, 오늘 3,500억, 또다시 이렇게 매도가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래도 안 팔겠어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죠? 네. 이래도 안 팔 거야? 네. 개인들은 오늘도 열심히 삼성전자를 사들입니다. 4,400억. 와, 어마어마하네요. 레버리지 사들이고요. 시장 반등한다는 쪽으로 계속 베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쫄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선물적 매수를 개인들이 계속 진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올라간다는 쪽에 베팅을 하면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계속 진행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요거 죽여가지고 잡아먹는 게 굉장히 쏠쏠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오늘 하이믹스 매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쪽은 매수가 계속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알테우젠, 현대차, 리가켄바이오, 바이오 쪽 매도가 좀 있어요. 코스닥 쪽에.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융주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레버리지까지 다 팔았습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부담감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투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까지 왔고요. 마진콜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오늘 계실 것 같은데 반대 매매 여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지선은 지난 서킷 시점 2450포인트로 다시 낮춰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 포인트까지 만약에 투매를 통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반등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물론 반등이 연결되는 게 상승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시장이 돌아서려면 적어도 두세 차례 정도의 연속 반등이 좀 나타나주고 이평선도 정렬을 좀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좀 아끼시고요. 천천히 지켜보세요. 어차피 과매도 국면 진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의 시점은 곧 나오긴 할 텐데 그 반등이 상승 추세를 연결시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또 단기 반등 해놓고 다시 끝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등 포인트에 대한 강도, 그 다음에 수급의 유입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니까 매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또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어차피 시장 반등할 때부터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 손실난 부분들은 금방 또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시장 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좀 잘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